마켓콕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요 선진국의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봤을 때 우리나라 성장률보다 높은 국가는 별로 없다라고 말했는데요. 추 부총리는 모로코 마라케시의 IMF와 세계은행 연차 총회장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도 성장 전망치가 2%대 초반인 것인데 IMF 성장률 전망에 따르면 웬만한 경제 규모의 국가 중에서도 2%대 초반의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주 IMF가 내년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2%포인트 정도 하향 조정했었는데 이를 두고 반박에 나선 것인데요. 추 부총리는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올해 1.4%에서 내년 2.2%로 0.8%포인트 오른다는 것이라면서 리바운드 크기 정도를 조금 낮춘 것이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이례적으로 리바운드 크기를 크게 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연차총회에서 거론되는 세계 경제 위험 요인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첫 번째로 꼽았고요. 그리고 지금 불거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과 관련해서는 사태 전개와 관해 누구도 확실한 정보와 확신이 없는 굉장한 불확실성 속에 있는 것 같다며 다만 불확실성 요인이 하나 추가된 건 분명하고 정부도 상당히 긴장하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에 금감원이 글로벌 투자은행의 관행적인 불법 공매도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두 개의 IB 불법 공매도의 금액은 560억 원어치에 달해서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금감원에 따르면 무차입 공매도 위반자 수는 지난 2020년 4명에서 올해 9월 기준 30명까지 7배 이상 늘었습니다. 과태료와 과징금 부과도 7억 3천만 원에서 104억 9천만 원까지 급증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올해 가운데 순보유 잔고 보고 의무 위반자 25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7억 8천만 원을 함께 부과했습니다. 네, 이번에 금감원은 홍콩 소재 글로벌 IB 두 곳의 무차입 공매도 관행을 최초로 또 적발했다고 하는데요. 부서 간의 주식을 빌려준 뒤 이를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고 부풀려서 공매도를 하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챙기고 미리 확정된 차입으로 매도수업 계약을 처리하지 않고 주문이 체결된 이후에 외부 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확정해 비용을 줄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 금감원은 유사 업무를 연계하는 IB는 물론 글로벌 IB로부터 주문을 수탁받는 국내 증권가에 대해서도 검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현지 공장에 대한 미국산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 유예 방침을 최근 한국 정부에 통보한 데 이어서 관보에도 관련 규정을 게재해서 공식화했습니다. 산업안보국은 현지 시간으로 13일 관보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공장에 대해서 검증된 최종 사용자라는 VEU의 규정을 개정한다고 고시했는데요. 이 VEU는 미국 정부가 사전에 승인된 기업에만 지정된 품목에 대해서 수출을 허용하는 일종의 포괄적인 허가 방식입니다. 이날 공개됐던 규정은 미국 기업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수출할 수 있는 반도체 장비의 수출 목록을 업데이트했다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규정에는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 낸드 공장과 SK하이닉스의 중국 우시 디램 공장은 지난해 10월 7일 발표했던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규정에서 예외라고 명시가 됐습니다. 다만 첨단 반도체 양산에 필요한 EUV 노광 장비 같이 일부 품목은 여전히 반입을 통제했다는 점 함께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역시나 반도체 투톱 종목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함께 살펴주실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단독 보도인데요.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5세대 HBM인 HBM3E 공독점 공급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가 양산 품질을 만족시키는 HBM3E를 내년 초 엔비디아에 최종 제공하고 최종 퀄리피케이션 테스트에 돌입한다고 하는데요. 이 퀄 테스트는 고객사가 공급사의 제품이 납품 가능한 품질인지 보고 최종 인증하는 계약 전의 마지막 관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납품을 위한 스펙을 충족시키고 사실상 계약 사인을 앞두고 있다는 의미로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콜테스트 이후에 통상 한 달에서 2달 사이에 이 계약을 맺겠다고 합니다. HBM3E는 엔비디아가 내년 2분기쯤 출시를 계획하고 있는 차세대 AI용 플래그십
그래픽 처리 장치인 B100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예정대로라면 SK하이닉스는 HBM3에서 현존 세계 최고 사양인 HBM3E까지 엔비디아에 독점 공급하게 됩니다. SK하이닉스는 퀄 테스트와 계약 시기에 맞춰서 내년 초에 HBM3 양산을 시작할 계획인데 양산 물량을 맞추기 위한 소량의 웨이퍼는 이미 투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관련 종목으로는 역시나 SK하이닉스 체크해 보실 수 있겠고요. 일단 이렇게 또 독점 공급을 한다는 엔비디아발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정규장에서의 흐름도 함께 체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2차 전지 소재 기업인 에코프로가 올해 3분기 리튬 이런 같은 주요 원료들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시장 기대치를 훨씬 더 밑도는 어닝 쇼크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에코프로는 공시를 통해 3분기 잠정 실적으로 매출은 1조 9,045억 원, 영업이익은 657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전년과 비교했을 때 매출은 16.7%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거의 69%가량 급감하는 흐름이었습니다. 계열사별로도 양극재 회사인 에코프로 BM이 3분기 매출 1조 8,033억 원, 영업이익은 459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같은 기간 역시나 매출은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67% 이상 감소한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이번에 LG에너지솔루션이 그래도 잠정 실적에서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하게 되면서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들이 커진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양극재 회사들은 소재, 셀, 완성차로 이어지는 구간에서 가장 앞단에 서 있기 때문에 원료 가격의 변동 영향분을 가장 크게 받습니다. 결국에는 이번에도 리튬 가격에 대한 원료 가격 상승 이런 부분들의 영향을 가장 크게 본 것이 이 양극재 회사들이다라고 살펴보실 수 있겠고요. 이 때문에 에코프로 3사가 좋지 않은 실적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시장에서는 지금 중국의 전기차 보조금 중단과 배터리 업체들의 배터리 재고 증가로 당분간 리튬 같은 메탈 가격들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함께 살펴보시면서 오늘 정규장에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들 이번 주에도 이 관련 종목들의 흐름 함께 면밀하게 보셔야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기아의 노사 올해 임단협이 본교섭에 들어갔는데 합의점을 전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아 노사는 지난 12일부터 13일 광명에서 제15차 임단협 본교섭을 했지만 노조가 사측의 제시안을 거부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데요. 노조 측은 사측이 자신들의 요구를 끝까지 관철하겠다는 의사를 표했다며 최종 결렬을 선언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임단협의 쟁점은 결국 고용세습 조항 삭제와 관련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일단 내일까지 좀 막판 타결 가능성을 기대하는 분위기는 있지만 일단 협상 테이블이 마련되지 않았을 때 기아는 국내 5개 완성차 업계들 가운데 유일하게 파업을 겪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지 함께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역시나 기아 한 종목부터 함께 체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먼저 개장 전에 6가지 소식들 함께 알아봤습니다. 마켓콕 헤드라인이었습니다.